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기차에 몸을 싣고 봄바다를 향해 떠나려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바다를 떠올릴 때 여름을 먼저 생각하지만 바다를 천천히 걸으며 여행하는 이들에겐 바다는 오히려 봄과 가을이 더 좋습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청량역입니다. 따뜻한 봄이 되니 이른 아침이지만 기차 여행을 하시는 분들로 대학실이 가득합니다. 오늘 저는 7시 5분에 출발하는 KTX 이음열차를 탈 겁니다. 요새 주말표는 인기가 아주 많아서 2주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젠 창문 밖으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네요. 서울을 벗어난 열차는 안개가 자욱한 북한강을 건너 동쪽으로 달려갑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을 달리면 푸른 동해바다가 승객들을 맞이해줍니다. 1년에 기차 여행을 수십 번 넘게 하는 저에게도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동해바다는 늘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동해로 가실 때는 진행 방향의 왼쪽 좌석이 바다 쪽 뷰입니다. 서울에서 2시간 20분 만에 종착역인 동해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0분 뒤에 누리로 열차로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강릉에서 출발해서 동대구까지 가는 누리로 열차인데요. 무려 130년 만에 완전 개통한 동해선 열차입니다. 가장 앞자리를 예매했더니 작은 테이블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출입문이 닫힙니다. 열차가 곧 동해선 누리로 열차는 강릉에서 출발해서 삼척 포항을 거쳐 부전까지 약 5시간이 소요되는 동해안 일주 노선입니다. 동해역에서 약 1시간 반을 더 달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경북 울진에 있는 후포역입니다. 무려 130년 만에 후포면에 생긴 역인데요. 승무원이 없는 간역입니다. 역 앞에는 기차 시간에 맞춰 택시들이 대기 중인데요. 저는 오늘 걸어갈 겁니다. 시간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택시를 타시면 기본 요금 정도 나옵니다. 역 앞에서 오른쪽으로 샛길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겨울 내내 굳어 있었던 다리 근육을 제대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차도 아래 터널을 지나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후포 버스터미널입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하루 6번 고속버스가 운행 중인데요. 소요시간은 대략 5시간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가니 정감 어린 시골 마을이 나옵니다. 오래된 간판들과 상점들은 어린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네요. 후포 중고등학교의 정문이 아주 멋있는데요. 후포역에서 약 20분 정도 걸으면 확 트인 동해바다와 만나게 됩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에 있는 쉼터에서 시원한 동해바다 바람을 만끽해 봅니다. 이제 바다바람이 차갑지 않은 걸 보니 역시 봄이 왔네요. 후포 해변 근처는 상당히 번화한데요. 커다란 요트 학교가 눈길을 끕니다. 이곳은 어선을 수리하는 곳인데요. 마치 자동차처럼 저렇게 띄워놓고 수리를 하는군요. 후포는 울진군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동해 주요 어항 중 한 곳입니다.
특히 대게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해서 매년 대게 축제도 열립니다. 지금은 대게철이 아니라서 손님은 한적한 편이지만 항구는 늘 어부들로 활기찹니다. 후포항 입구에는 한마음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주변에 식당들과 상업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은 가자미가 많이 잡히나 보네요. 대게가 제철은 아니지만 꾸준히 잡히고 있습니다. 항구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저 멀리 바다와 나란히 서 있는 태백산맥의 등산이 멋지게 어울려집니다. 동해안은 바다와 등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후포항 끝에는 거대한 후포 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선 울릉도로 가는 전기 여객선이 있었는데요. 지속된 적사 때문에 25년 9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지금은 대개 홍보전시관으로 이용 중입니다. 바로 옆에는 거대한 수산물 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은 성업 중입니다. 후포항을 지나 후포 방파제에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방파제를 따라 조금 올라가면 거대한 스카이워크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구경이죠. 마침 길 왼쪽에 작은 식당이 눈에 띕니다. 창문을 보니 전복죽 전문이라고 하네요. 오랜만에 뜨끈한 죽이 생각나서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요. 뒤쪽으로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메뉴는 전복죽 단일 메뉴이고 14,000원입니다. 주문하면 바로 끓여지시는데요. 전복향이 좋았습니다. 큰 전복이 덩어리째 들어있는데 아주 고소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스카이워크로 갔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 계단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네요. 바로 옆에 보이는 큰 바위는 갓바위라고 합니다. 대구 팔공산 정상에도 갓바위가 있는데 이곳도 기도 명당이라고 합니다. 동해바다는 언제 봐도 환상적인 물색이 너무 예쁘네요. 스카이워크는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요. 쳐다보기만 해도 꽤나 아찔합니다. 식당 뒤쪽에 등기산 근린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 등기산은 높이가 50m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인데요. 주변에 가리는 게 없고 바다 바로 옆이라 뷰가 정말 좋았습니다. 후포항에 오셨다면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에는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망사정이라고 합니다. 정자의 사면이 뻥 뚫려서 정말 시원했습니다. 스카이워크로 가려면 출렁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동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인데요. 그래서 다리를 건널 때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다리를 건너면 넓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쳐다봤을 땐 이렇게 넓고 좋은지 미처 몰랐네요.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높이는 20m, 길이는 무려 135m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매일 아침 9시에 개장합니다. 이곳은 덧신을 꼭 신어야 합니다. 스카이워크 높이가 7층 건물 높이인데요. 주변이 바다라서 체감상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 강한 바람에 모자 날아가는 분들 몇 분 봤으니 조심하시고요. 바다바람이 아주 강해서 철제 난관과 바닥의 진동 소리가 더 크게 나네요. 갓바위를 위에서 보니 꽤나 큰 바위입니다. 무엇이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스카이워크의 마지막 57m는 바닥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아찔합니다. 겁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그냥 뒤로 복귀하시더라고요. 스카이워크 끝에는 의상대사를 사모하다 동해바다의 용이 되었다는 선묘라는 여인의 조각이 웃으며 맞이해줍니다. 이제 다시 한마음 광장 방향으로 등기산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멋진 등대는 벨록 등대 전망대인데요. 영국에 있는 벨록 등대를 재현해 놓았습니다. 등기산에는 세계의 유명한 등대를 만들어 놓은 등대 공원이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등대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고 멋진 경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벨록 등대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등대에서 내려다보니 근린공원과 함께 멋진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작은 등대는 독일의 브레머하펜이라는 등대인데요. 작은 모형이지만 어떤 구조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를 정하고 꾸며 놓으면 저 같은 관광객들에겐 뜻밖의 재미를 줍니다. 언덕 위에 있는 이 등대가 진짜 후포 등대입니다. 후포 등대 아래에는 전국 등대 투어 스탬프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프랑스 코르두앙 등대이고 바로 옆에는 인천의 팔미도 등대가 있습니다. 이 둥근 건물은 신석기 유적관인데요. 후포리 주변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물들을 모아놓았습니다. 눈 덮인 바닷가 옆에서 석기를 만드는 모습이네요. 이건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전해지는
이집트 파로스 등대인데요. 지금은 없지만 대략 이런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등기산의 뜻은 낮에 봉화 대신 흰 깃발을 꽂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남오정이라는 정자를 지나 한마음 광장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걸 해가 갈래 그러면 이쪽으로. 동해안 항구의 배후에는 보통 작은 어촌 마을들이 산을 따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포항에도 후포리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개나리가 막 피기 시작하네요. 몇 주 뒤면 만개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된 마을에 골목을 걷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의외로 멋진 식당이나 포토스팟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뒤를 돌아봤는데요. 계단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있었네요. 이곳은 후포리 벽화마을입니다. 벽과 담장마다 개성 넘치는 벽화가 가득합니다. 그린 지 얼마 안 된 건지 덧칠을 한 건지 색상이 아주 선명합니다. 후포리 마을은 SBS 100년 손님 촬영지였는데요. 저도 기억하는 남서방네 마을이었네요. 저 무궁화가 그려진 담장집이 바로 남서방 잠목린집이라고 합니다. 이 골목은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벽화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도 말뚝박기 참 좋아했는데요. 이제 영덕 방향으로 바다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동해바다를 걷게 되면 해파랑길 리본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기 전 마트에서 물과 간식도 충분히 챙깁니다. 동해안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후포 해수욕장을 만납니다. 저는 봄바다가 주는 이런 고즈넉함이 너무 좋습니다. 동해안 트레킹은 이렇게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걸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 아세요? 파도는 방파제 종류에 따라 파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 길은 동해안 종주 자전거 길과도 겹치는데요. 파란색 라인이 자전거 코스입니다. 이곳은 전망대 쉼터입니다. 계단을 올라가야 하지만 멋진 경치를 보며 쉴 수 있습니다. 위에 멋진 정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 갔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실 곳을 찾으신다면 이 쉼터를 추천드립니다. 갯바위의 강태공은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조금 더 가니 이름 모를 작은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경치가 정말 예술이네요. 텐트가 있다면 하룻밤 자고 가고 싶을 정도네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자전거와 텐트를 가지고 동해안 종주를 하고 싶습니다. 바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곳곳에 쉼터가 잘 되어 있어서 좋았지만 상점은 많지 않아서 물과 간식을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돌 벤치와 테이블이네요. 동해안 해변의 지형을 그대로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제 금음사리에 왔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은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멋진 바다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곳을 지나면 작은 어촌 마을의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바닷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이 훤히 보이네요. 해변에 있던 바위들을 그대로 두고 마을을 만들었나 봅니다. 이제 영덕으로 들어서며 블루로드 8구간이 이어집니다. 바닥에 파란색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마치 오즈의 마법사의 에메랄드 길이 연상됩니다. 군데군데 파란색으로 칠한 방파제가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확실히 영덕에 들어오니 바다색이 더욱 진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석항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영덕은 블루로드의 진심이라 트레킹 코스 전체가 파란색 페인팅이 되어 있어서 길 잃을 걱정이 없습니다. 이곳은 블루로드 8코스 쉼터입니다. 파란 출입문이 마치 바다로 문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방파제에도 파란색 길이 있네요. 바로 앞이 몽돌 해변이라 파도 소리도 예뻤습니다.
이제 영덕 금곡 1, 2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정류소가 아주 예쁘죠? 버스는 자주 없어서 그냥 걷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곳은 백석항입니다. 작은 어촌 항구인데요. 항구를 끼고 걷는 길도 예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정자도 파란색이네요. 파란 바다와 빨간 등대의 조화는 늘 인상적입니다. 블루로드를 따라 걷다 보면 칠보산 온천 리조트가 나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온천도 할 수 있겠네요. 손님이 꽤 많아 보입니다. 아주 큰 바다 카페도 있었는데요. 바다 바로 앞에 있어서 뷰가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블루로드는 고래볼 해변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걸은 코스는 거의 대부분 평지라서 걷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마음껏 바다를 걸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후포항에서 약 2시간 반 만에 오늘의 목적지인 고래불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총 거리는 약 12km 정도입니다. 고래불 해변은 길이가 8km에 이르는 긴 백사장 덕분에 대진 해수욕장과 함께 동해의 명사 20리로 불립니다. 고려말 모군 이색 선생님이 상대산에 올랐다가 바다에서 고래가 뛰어노는 걸 보고 고래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해수욕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래불의 금빛 모래는 굵고 몸에 잘 붙지 않아서 예로부터 여기에서 찜질을 하면 심장 및 순환기 계통 질환에 효험이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해변 끝에는 고래 모양의 전망대가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드넓은 고래불 해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8km가) 넘는 백사장이 정말 넓고 깨끗합니다. 방파제는 형형색색의 페인팅과 예쁜 빨간 등대가 있습니다. 해변 앞 식당에서 간단히 물회로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고래불 해변에서 약 700m 떨어진 곳에 고래불역이 있습니다. 걸어서는 약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병곡면 사무소에서 병곡 중학교를 지나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고래불역은 동해선 후포역 바로 다음 역입니다. 역시 승무원이 없는 무인역입니다. 건물 외관은 고래 꼬리 형상으로 지어졌네요.
내부에는 고래 조형물도 있고요. 만약 관광택시를 이용하실 분들은 지자체에서 60% 비용 지원을 해주니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간당 10,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저는 5시 13분 강릉행 ITX 마음열차를 탈 겁니다. 플랫폼 출입문은 출발 10분 전에 자동으로 열립니다. 걸어서 2시간 반 가까이 걸었던 거리를 기차는 10분 만에 달려가네요. 다시 동해역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열차는 약 20분 뒤에 출발합니다. 오늘은 130년 만에 개통한 바다열차역 2곳을 연결한 바다 트레킹을 했는데요.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관광택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